오늘도 황당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한덕수 씨에게 대권 후보로 나서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거의 60명 되는 의원들이 지금 서명을 하고 일요일 날 추대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거의 60명 되는 사람들이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을 추대하겠다고 막 처음에 펼쳤다가 그랬잖아요. 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오다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를 만천하에 고백하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한덕수 씨가 2%뭐 기분 좋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드디어 한덕수가 그렇게 광을 팔아대면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수준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아니 그 안철수 씨는 직업이 대선 후보인가 싶을 정도로 매번 나와서 존재감도 없잖아요. 이번에 왜 또 나왔나? 뭐 나경원도 나온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도의 존재감인데 한덕수도 이제 겨우 저 정도의 존재감을 갖는 건데 그럼 윤석열이란 내랑 우두머리가 오다를 때려서 야 니들 다 한덕수 밀어 하면 그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엇나가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선 더 내란 세력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딱 좋은 거 아닌가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말아먹을 거 아닌가요? 네.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왜들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전 장관. 네. 예, 본인이 어떤 대외 활동을 하기 전에는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인터뷰하는 것을 라디오 인터뷰로 잘 들어봤거든요. 이분이 앞으로도 지지율이 빠지겠더라고요. 아, 왜요? 이 대화하는 말투나 단어나 어휘, 논리가 나 김문수인데 그 소방관한테 갑질했던 그 전화, 그 다음에 완전 꼰대 정치인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1980년대의 그런 정치 어휘를 구사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정치권의 고인돌이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저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은 여권 내에서 굉장히 어떤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는 핵은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여권에서 급속히 한덕수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내부에 좀 얘기 좀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의 의사대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구나라고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내부 분위기 진짜 제가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추대하는 분위기.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 한덕수를? 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세상에. 근데 왜? 도대체 논거가 뭐냐 그랬더니 네. 탁월한 행정가고 계파에 속해 있지 않고 대미 능력도 뛰어나고 영어 잘하고 그래서 지금 뭐 관세 전쟁 트럼프 어쩌고 대응하기에 최적이다. 그러니까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대. 그래서 내란 이런 프레임에서 못 벗어날 거 아니냐 한덕수는. 아예 내란 쪽은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일부 의원들은 근데 또 용병 데리고 와. 이번에도 그렇지. 또 우리 내부에서 지금 출마한다는 사람 20명이 기어 나왔는데 또 외부 용병을 데리고 가서 할 거야. 이런 반발 정도밖에 없고 야 내란에 대한 반성이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보면 이낙연 좀 생각이 그렇죠. 저는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유창하고 화려하게 또 그 반대 야당을 이제 몰아치면서 언변으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잖아요. 그때 뭐 대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가.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서 이제 밑바닥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 총리라는 자리가 대단히 그 좋은 자리거든요. 의외로 오히려 네. 대통령보다도 사실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언변만 좀 있으면은 저 야당 국회의원들은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자기는 계속 하루 종일 TV 나가는데 그때 이낙연이 굉장히 인기 끈 거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뭐 애니민 정신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단련되거나 진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단련된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좋은 자리, 뭐 편한 자리에 남들이 앉혀준 자리에 대접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나오는 순간 밑바닥 그냥 드러납니다. 저 시장 골목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우리 정치해본 사람들이 이제 전통시장 시장 골목 들어가서 이 얄마 이 소리를 들어봐야 네, 그냥 지나가다 맥없이 야 이렇게 반말 탁탁 하거든요.
아, 예. 그럼 그런 것에 이제 시민들이 단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그거를 대충 이게 쓴맛을 계속 보면서 단련이 돼 있지 않으면 저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골목에 한번 시장 골목에 한번 다녀보면 그때부터 그냥 네. 그 전에 누굽니까 우리 저 유엔 반기문, 뭐 반기문 그런 사무실. 현상이 아마 있을 거라고. 네, 뭐 온실 속에서 네. 자라난 사람들이고 한덕수 씨 아까 대정부 질문 얘기하면 그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인 중에 대인이십니다. 한덕수가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민들에게 내란 우두머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나이 먹어서도 총리를 또 할 수 있었던 사람. 와, 국민적 선택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좀 그러는데 우와. 국민의힘 경선에 지금 벌써 뭐 18명, 20명 지금 서로 나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뚜렷한 후보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바깥에서 용병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특정인을 위한 꽃가마는 없다. 누구든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혜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YT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얼마 전 의원총회 때 한 총리 대망론이 나오기는 했다. 이름을 알만한 전현직 의원들과 전직 장관들이 한 총리를 추대하더라. 그래서 한대행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논의하는 걸 봤는데 자기는 황당해가지고 그걸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 경선에 한대행을 바로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진행자가 말하니까 우리 당원 당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한 대행이 의사가 있다면 경선 후보자 등록 기간이 14일과 15일에 맞춰서 등록을 해야 되고 기탁금 등 본인이 내야 될 걸 다 내야 됩니다. 경선 때 기탁금은 2021년도 7월 기준으로 예비 후보 3천만 원, 본경선 2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금액을 좀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억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1억 3억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한덕수 씨가 과연 그 돈을 내면서 그 자리에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심각한 건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이 사람이 출마해버리면 여태까지가 다 선거 운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노름이나 대통령이 될 노름을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저런 상황이면 사실 공직자라면 내일은 빼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직을 지금이라도 사임하든지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자리는 즐기면서 선거는 엉망으로 만들고 자기 몸값만 올리는 건 정말 노추죠. 늙은이의 저는 추함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주 사악한 공직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본인이 대권 욕심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명단에서 빼달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뭘 했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하고 관세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세게 나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트럼프하고 전화를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의 길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 게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그때 트럼프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대선 당신 후보. 떡수 대통령 나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다 퍼뜨리고 있어. 자기네가. 자기 열린 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역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위비 협정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재협상 얘기를. 아니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익, 자신의 지명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배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악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다가 트럼프한테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력한 대선 주자다, 대선 후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정상회담 해야 되고 통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전화를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하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퍼뜨리고 있느냐? 한덕수 대행 쪽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퍼뜨렸겠어요? 아니, 그래서 요새 계속 나오잖아요. 탄핵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탄핵시키면 곧바로 사퇴하고 네. 여기 대선 후보로 들어가려고. 네, 그 거대 정당으로부터 박해받는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불쌍하게 서사 만들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 뭐 행정가서의 능력을 발휘하겠다. 뭐 그런 이미지 만든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네. 한덕수 지금 탄핵 안 시켜주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본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네, 셋을. 강력하게 탄핵하자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아주 보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좀 그거는. 선배님들이 또 아 저거 저 원하는 대로 또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약간 그렇지. 그런 그런 고민도 얘기도 있는데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이낙연 반기문 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다못해 지방의원 아이고 뭐 지방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도 지방의원 출신이라 네, 네. 이 작은 정치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밑바닥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게 검증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하는 거나 특히 관료 출신들 대접받고 제가 하다 저 모양새는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다가 그렇죠. 내란 수계의 내란 수계 총리잖아요. 총리. 네. 총리는 내란 수계의 책임을 거의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많이. 아, 그럼요. 윤석열하고 이 보면 같이 내란의 하죠. 가장 큰 책임 윤석열, 김건희면 이제 그다음 책임자가 본인이잖아요. 그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모든 책임이 결국은 본인한테 있다는 것이 뭐 60일 내내 얘기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저 시장 바닥에 한번 던져놓고 이제 하면 심지어는요 저게 오늘도 이제 김문수가 저 말고요 저쪽 김문수가 약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야 김문수 갖고 되겠냐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죠, 또 이렇게 하다 그렇죠. 보니까 서서히 이제 한독수 쪽으로 이제 몰려가는 느낌을 채가지고 오늘 한독수 바로 뭐 권한대행이 일이나 잘 수행할 것이지 뭐 어떤 생각하냐고 갑자기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요 이 정치권에 그래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제 싸움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들 싸움에서도 버티기 힘들어요. 실제로요. 예, 자기들끼리 우선 자기들끼리 싸움에도 제가 보기에는 밖으로 일단 나오는 순간 뭐 못 버틸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